약을 받아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매일 약을 먹는 건 사실 정말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저는 잘 못 챙겨 먹거든요. 근데 아이가 맨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실랑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약을 처방받아 오면 전 바로 그날부터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앞가정을 좀 탄탄하게 쌓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어머님이, 저는 일부러 어머님, 아버님 아침마다 일단은 비타민 먹는 거 어머님, 아버님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약 먹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아이한테 복용의 루틴을 좀 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예를 들면 기훈이 영양제 먹고 엄마 영양제 먹고 아빠 영양제 먹는 시간이야 해가지고 너만 지금 문제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고 있는 거다. 엄마는 좀 튼튼해지는 영양제, 뭐 기훈이는 머리 영양제 먹는 것 같다라는 이 루틴. 아이만 해선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엄마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실패했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나 어디 아픈 거냐? 나만 왜 먹어야 돼? 다른 친구들은 안 먹는데? 이게 엄마가 사실 견딜 수 없고,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험한 말을 하시게 돼요. 먹으라면? 이거 너 좋아지는 거라는데 왜 안 먹어? 처음엔 잘 설득을 하는데 아이가 결국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서로 감정 싸움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사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루틴 의식을 좀 먼저 만드는 거. 그쵸. 그리고 ADHD 아이들이 작은 성취를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기훈이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 뭐 건강 지킴이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약 먹으면은 달력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체크하면 일주일 동안 약 먹는 거, 우리 가족들 약 먹는 거 잘 체크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기훈이한테 작은 보상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역할을 통해서 부여하면서 이 먹는 게 결국은 또 하나의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사실 ADHD 약을 복용을 시작하면 한 달만 먹고 끝나고 2달만 먹고 끝나고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막 더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마다 사실 부모님이 챙겨주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도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좀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약을 먹는 게 되게 긍정적이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엔 버려요. 약을 안 먹고. 네. 먹는 척하고서 버린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도 실제로 되게 고학년 돼서 많더라고요. 많죠. 그리고 약을 먹는 게 엄마 아빠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약이 너한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하는 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부작용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부작용을 느끼는 걸 무조건 참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통이 되고 좀 어느 정도 발달이 안정된 친구는 이런 것들도 좀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지를 써볼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과정들. 그래서 저는 꼭 약을 복용을 할 때 앞단계에 꼭 같이 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 모두 다 영양제 먹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해야 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깊이 있는 저희 교육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약물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저희 어른들도 영양제 그냥 먹어 하면은 한 몇 번을 먹다가 이게 왜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 장애인이어서 이 약 먹는 거지. 나중에 엄마가 숨기니까 나 지금 장애인이라서 이 약 먹이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엄마가 아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훈이 머리가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야. 안경 쓰면은 잘 보이는 것처럼 이 약은 생각을 다 더 잘 정리해주는 그런 약이야. 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도 되게 비유를 많이 하면 좋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뇌라는 말 써도 괜찮아요. 하는 친구도 해요, 많아요. 다. 그러니까. 그쵸. 그럼 막 뇌에는 교통경찰이 있다고.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뭐 도파민이랑 노프 그런 그쵸. 신경 전달 물질들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ADHD가 어떤 건지 되게 쉽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근데 또 ADHD만의 또 장점도 꼭 얘기를 나중에는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약간.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교통경찰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이런 약들을 도와주는 먹는 거다. 거다. 그쵸.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이한테 그래도 그런 거를 설명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걸 ADHD 교육하는 게 사실은 되게 그 외국 자료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ADHD 약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령기 ADHD 아이한테는 ADHD에 대한 좀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더라고요. 아이가 나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은 다른 걸 아이들이 느껴요. 그런데 왜 다른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비하하게 되거나 그리고 사고에 왜곡이 너무 많이 생겨요. 특히 ADHD 아이들이 사고에 왜곡이 생기는 순간 맞아요. 끝없는 강을 건너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교육해주는 것도 사실 치료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요. 저도 몇 개월 전이긴 한데 사회성 그룹 하는 친구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 나도 안 아는데 돼. 잘 안 돼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조금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도와줄 거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참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게 아이 조금 기능이나 수준에 따라서 조금 그쵸.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언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좀 안정적인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진짜 솔직하고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ADHD라는 단어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증상,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게 하는 게 좋고, 청소년 되면은 아예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호자랑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꼭 어머님들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 약 먹을 때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 문제 있어서 먹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되려면. 진짜 많이 해요. 정말. 그리고 너 말 잘 듣게 해주려고. 너 조용해지라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ADHD 있는 아이들이 많이 피드백 받는 게,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리고 좀 조용히 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엄마가 그거가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조용해지라고 먹는 거야. 말 잘 듣게 해주는 약이야. 아니면 다른 친구들처럼 될 수 있는 약이야. 너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먹는 약이야. 근데 이렇게 문자로 보잖아요. 이런 말 절대 안 하시죠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라고 어머님한테 꼭 이야기하셔야 되고, 권장하는 표현은 이런 것들. 더 쉽게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 집중할 수 있는 아이는 맞는데 더 쉽게. 그리고 내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걸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제가 또 밑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받은 질문. 그리고 엄마가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질문 한 3개만 적어놨는데, 나 이 약 먹으니까 이상한 아이야? 나만 왜 먹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 너가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준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아빠가 자꾸 숨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앞부분에 집안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 아이가 성인기 돼서도 좀 탄탄하게 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